지은은 부모님의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에서 숨죽인 채 복도 구석에 서 있었다. 가족과 친척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숨겨온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홀을 가득 메웠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를 무너뜨릴 만한 것이었다. 파티는 원래 축하의 자리였다.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 항상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결혼, 아이, 안정된 가정. 하지만 지은은 그 틀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민지는 26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감정이 깊어졌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나는 왜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까? 밤마다 혼자서 울며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 직장에서의 은밀한 차별.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느껴왔다. 부모님은 더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라고 말끝을 흐리곤 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겨왔다. 하지만 오늘 이 파티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무대에 오른 지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혼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눈빛이 분노로 물들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친척들은 수근거렸다. 저 애가 미쳤나? 가족 망신이야.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이 순간을 선택했나? 왜 지금? 그녀는 민지가 준 용기를 떠올렸다. 민지는 항상 말했다. 숨기다 보면 너 자신을 잃을 거야.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지은의 오빠는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녀는 버텼다. 이게 제 삶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가족을 잃을까 봐, 직장을 잃을까 봐의 사회의 낙인이 두려웠다.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이 순간의 고통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함께였다. 처음 키스한 날, 지은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민지의 따뜻한 포옹이 그녀를 안정시켰다. 그 후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했다. 데이트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친구들에게는 베스트 프렌드로 소개했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자꾸 선을 보라고 했고 아버지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버텨왔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다. 오늘의 폭로 후 집안은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는 지은을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요. 어머니는 울면서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직장에서의 소문,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조금의 위안을 느꼈다. 함께라면 괜찮아 민지가 속삭였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 집을 나온 후 민지의 작은 아파트는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지은은 부모님의 전화를 무시하며 출근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지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었어? 한 동료가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속으로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선 보라고 하네.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삶을 살아. 나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갈등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민지가 26살이 되도록 좋은 남자 만나라고 잔소리했다. 민지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지은의 용감한 행동이 그녀에게 압력이 되었다. 나도 해야 할까? 밤마다 민지는 고민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학 때부터였다. 동아리에서 만난 후 민지는 지은의 조용한 매력에 끌렸다. 지은은 항상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었다. 처음 데이트는 카페에서였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한 지은이 말했다. 그 후로 그들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친구 모임에서 남자친구는 이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한 번은 친구가 너 레즈비언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물었고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는 부정했지만 그 후로 친구와 거리를 두었다. 민지도 비슷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중 동료가 여자끼리 너무 붙어 다니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민지는 화를 참으며 친구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상처가 깊어졌다. 지은의 커밍아웃 후 상황은 악화되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설득하려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자.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 사랑이 병인가요? 그녀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줄 거야. 내가 고통받을 텐데 라고 울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결의가 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에서 상사가 그녀를 불러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제 성적 지향이 일에 지장 주나요? 라고 반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승진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녀 자신의 가족 문제가 터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민지야, 내가 지은이랑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지는 순간 당황했다. 엄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러니?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저도 사랑해요. 엄마애라고 말했다. 그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갔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나도 커밍아웃했어. 지은은 놀라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제외시켰다. 사회의 시선도 더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그 여자들 역겹다 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은은 그걸 보며 울었다. 왜 우리를 미워해? 민지는 무시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친구 중 하나가 배신했다. 지은의 절친이었던 수진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미안, 나 가족이 보수적이야. 수진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친구라면 이해해줘야지. 그녀는 혼자서 울었다.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개인적 이유라는 핑계였다. 두 사람은 점점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너 없으면 못 살아. 이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다가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내가 원인이다. 오빠가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이 모든 게 그녀의 선택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입원 소식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가려 했지만 가족이 막았다. 내가 오면 아빠 상태가 더 나빠질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엄마, 저도 가족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내 커밍아웃이 아빠를 아프게 했어. 저 밤마다 그녀는 울었다. 사회의 압력도 계속되었다. 회사에서 그녀의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능력 문제 아니야. 그냥 상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지은은 알았다. 차별이었다. 그녀는 항의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어 라는 생각에 포기했다. 민지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다고 말했다. 민지는 화가 났다. 제 성적 지향이 디자인에 무슨 상관? 그녀는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은 고객이 왕이야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다. 이런 곳에서 못 일해.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프리랜서로 해볼게. 지은은 걱정했다. 돈은? 하지만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웃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적이 나타났다. 지은의 전 남자친구, 현준이 나타났다. 대학 때 사귀던 그는 지은의 커밍아웃을 듣고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무시했지만 현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지은이가 민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도울게요. 현준의 말에 아버지는 동의했다. 그 여자를 떼어놓아 이지은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받았다. 현준 오빠, 왜 그래? 그녀는 전화로 물었다. 현준은 너를 사랑해서.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어. 이지은은 분노했다. 정상. 내가 뭔데? 그녀는 소리쳤다. 이 일로 민지와의 관계에 금이 갔다. 민지는 내 과거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불신이 싹텄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어머니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민지 씨, 우리 지은이 좀 놓아줘. 어머니의 눈물에 민지는 동요했다. 아주머니, 저희는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랑이 지은이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후로 고민에 빠졌다. 내가 지은이를 불행하게 하는 걸까? 지은은 이 모든 갈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도덕적 딜레마.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족을 아프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어떻게 그런? 라고 말했다. 민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료받아 라고 고집했다. 이 대화 후 민지의 어머니는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관계는 흔들렸다.
한 번은 다툼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맞받아쳤다. 그날 두 사람은 헤어질 뻔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먼저 사과했다. 미안, 사랑해. 지은은 안아주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왔다. 현준이 지은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현준을 만나 그만해 라고 말했다. 현준은 너를 구하려는 거야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구원. 내가 날 파괴하고 있어. 그녀는 돌아서며 결심했다.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지은은 현준의 배신으로 더 강해졌다. 그녀는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차별입니다. 인사팀은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증거 부족. 지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제 이야기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혐오도 많았다. 정신병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했다. 민지도 함께 싸웠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LGBT 관련 디자인을 시작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두 사람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페스티벌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퇴원한 후 지은을 불렀다. 집으로 와. 지은은 조심스럽게 갔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이해 못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대화는 길어졌다. 아버지는 사회가 으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사회가 변해야 해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울었다. 이 만남 후 가족 관계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민지의 가족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엄마. 그러나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걸 보며 우리는 언제쯤 오라고 한숨 쉬었다. 민지는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시련이 왔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를 찾아왔다. 동생을 놓아줘. 그의 태도가 적대적이었다. 민지는 돼요?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오빠는 가족을 파괴하는 사랑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 후 지은과 오빠가 대면했다. 오빠, 왜 그래? 지은이 물었다. 오빠는 내가 레즈비언이 된 게 민지 탓이야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라고 설명했다. 대화는 격렬해졌다. 오빠는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치료. 사랑이 병인가? 그녀는 집을 나왔다. 이 사건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는 때론 포기하고 싶어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안 돼, 함께야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최대의 대결이 왔다. 지은의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지를 초대했다. 대화하자.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현준이 나타났다. 지은아, 나랑 다시 시작해. 지은은 분노했다. 꺼져. 민지는 지게 무슨 라고 말했다. 가족은 민지를 비난했다. 너 때문에.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 돼 라고 고집했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민지랑 갈게요.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나갔다. 그날 두 사람은 모든 걸 포기했다. 가족, 친구, 사회의 일부.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자유였다. 지은은 후회 안 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도.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자유를 얻은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변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고 서로를 지지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민지는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지은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아빠, 엄마, 그녀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보고 싶어.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었지만 반대가 심했다. 두 사람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행사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가 있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욕을 들었다. 변태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민지는 강해지자라고 말했다. 시간은 흘렀다. 1년 후,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만나자. 지은은 긴장하며 갔다. 어머니는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었다. 엄마, 화해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가 미안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재회했다. 하지만 완벽한 수용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지게 우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는 남아 있었다. 사랑과 가족,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선택은 항상 논쟁적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사랑이 가족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